뱅에돔 낚시를 사랑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 도보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4자 뱅에돔을 찾아다니는 헬창고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다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바빴는데 모처럼 휴가를 맞이해서 낚시를 가고 싶었으나 오늘 5월 9일 태풍급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한번 진행하고요. 구독자 감사 인사와 그리고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독자 1000명 이벤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낚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800명이라니. 뱅에돔 낚시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 800명이라니. 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주도에서 뱅에돔 낚시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3년. 그리고 찌낚싯대를 산 지는 5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너무나 꽝을 많이 치고 뱅에돔 낚시를 접으려고 했었던 저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너무나 어려웠고 꽝을 많이 쳤기 때문에 혹시 뱅에돔 낚시를 입문하시는 분들께 작은 팁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8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념으로 댓글 읽기, 그동안 남겨주신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는데요. 댓글을 읽고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1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 1000명 이벤트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처음에 보면 이이원님께서 좋은 정보, 그리고 현장에서 고기 잡으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께서는 5830분께서 구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기억에 또 남는 댓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픈 2663님께서 말도 잘하시고 발음도 좋고 내용도 좋고 좋군요. 너무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현보님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라온님께서 제주 낚시 유튜버 중 최고. 와,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카골드님께서 뱅에돔 입문하고 갯바위, 범섬, 문섬 다니고 있는데 즐겁게 잡으시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고 있다라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사만님께서 설명을 너무 차분하게 잘하시네요.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구명복은 어디 제품인가요? 영상 하단에 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짱가님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중문 국민센터 헬스장에서 뱅에돔 낚시 독학으로 하시고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동출 한번 나가요. 감사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지만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김태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이거 너무나 좋은 글 아닌가요? 저를 힘나게 하는 응원 댓글이었습니다. 돈표성냥님께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절대 계산적인 낚시에 매료됩니다. 꽝을 하도 많이 치면 계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낚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플라이하이님께서 영상 너무 잘 봤어요. 왜 이제야 알고리즘에 떴는지 애석할 정도. 다음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오래오래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응원의 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하는데 힘이 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좋은 피드백들이 오니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나눌 만한 또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레고킹님께서 보통 물때 어떤 어플로 보시고 어떤 시점에 낚시 나가시는지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어신이랑 윈디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때는 제가 처음에 낚시 시작할 때 도보에서만 낚시를 하니까 제주도 도보 포인트들은 대부분 들물에 고기들이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해보니 들물, 날물 상관없이 고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물때에 들어오는 큰 놈들이 있겠지만 물때, 들물, 날물 별로 상관 안 하고요. 저는 안전 때문에 바람 많이 부는 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도보 포인트가 물이 수위가 얼마나 차는지, 즉 제가 서서 낚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하고요. 그냥 대부분 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포인트 갔는데 사람이 많다? 그럼 차 타고 또 다른 포인트 가고요. 여기도 사람이 많다? 그럼 또 이렇게 다른 포인트 가서 제가 기동성이 좋잖아요. 도보에서 낚시를 하니까. 그래서 물때 그럴 거 별로 상관없이 바람과 너울이 세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해놓은 포인트나 그 주변 포인트, 사람이 많다면 그 주변 포인트에 그냥 가서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내가 낚시하는 곳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것만 확인하고 낚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현철님께서
독학으로 낚시 공부했다고 하는데 진짜 잘하시고 뱅에돔 낚시를 잘 이해하시고 있네요. 화이팅 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주행 했습니다. 독학으로 대단하시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인스타나 다른 소셜로도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떻게 독학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일단 일본이 뱅에돔 낚시의 메카고 뱅에돔 낚시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쪼개면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서 일본 영상들을 많이 봤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제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토모마츠 노부이코, 다나카 다카시, 그리고 기무라 신야 이 세 명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명,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위에 야마모토 하치로, 이렇게 네 분의 영상을 항상 소개를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의 영상을 통해서 독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일본 책 같은 것들도 많이 구매를 해서 이런 책들 제가 구매를 했고요. 직구로 아이패드로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번역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제가 지금 또 사고 싶은 책이 2권이 더 있는데요. 재고가 없어가지고 못 구하고 있는데 중고로 뜨면은 또 그 책도 구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토모마츠 노부이코, 다나카 다카시, 기무라 신야, 야마모토 하치로 이 네 분의 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자세는 그렇게 잘 안 봅니다. 사실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분들의 생각, 어떤 생각으로 낚시를 할까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제 크롬의 익스텐션 프로그램, 연장 프로그램 중에 자동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롬에 그 번역기를 깔아서 유튜브를 틀어서 저는 사실 그 글만 봅니다. 밑에 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나, 이 네 분의 낚시 스타일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고 야구와 수영을 선수를 했었었고요. 야구는 제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테스트를 보고 올 정도까지 열심히 했었었고, 지금은 또 코치로 있습니다. 제가 코치 생활을 하면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오타니, 현재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인 오타니의 자세를 흉내내는 것보다 오타니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워크 에식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의 프로로서, 메이저리그로서 야구를 대하는 태도, 한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궁금하지, 저 같은 경우는 오타니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제가 코칭을 하면서도 물론 자세 중요하지만 자세보다 더 우리 아이들한테, 혹은 제가 가리키는 자세보다는 그 원리, 이 원리를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인데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낚시 독학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해서 방금 그 네 분을 얘기할 때 자세보다는 그 생각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번역기를 돌려서 그 번역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꼭 해드립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뱅에돔을 공략할까, 이 낚시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라고, 그거를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영상 틀어놓고도 그 밑에 번역 자막 켜놓고 그 번역만 계속 보는 편이거든요. 이분들이 결국 뱅에돔이 있는 층, 라인 관리, 그 낚싯대 하나 반 정도의 수심, 바람, 조류, 그 조류를 어떻게 뚫어낼지, 그런 거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보실 때도 저는 특히 야마모토 하치로의 생각이 궁금해서 옛날 영상까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제가 이 영상 밑에 어떤 영상들을 주로 제가 많이 봤는지 영상들을 몇 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4명의 낚시꾼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는지 번역기를 꼭 틀어서 보시면 아마 독학으로 이런 식으로 독학해서 뱅에돔 낚시를 배우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해서 만나고 싶은 두 분이 요 야마모토 하치로랑 토모마츠 노부이코 이 두 분이거든요. 이제 두 분한테 물어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각각 이분들의 영상을 제가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 일대기가 비슷합니다. 저랑 힌트를 많이 얻는데, 야구도 많이 도움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야구에서 하던 것을 도입해서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주로 야구할 때 제가 도움됐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밑밥을 줄 때거든요. 사실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밑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살짝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공을 던질 때 볼을 이렇게 앞에까지 갖고 와서 던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힘은 이 뒤에서 쓰는 거거든요. 공을 던질 때 앞에서 주는 게 아니라 몸을 사용해서 이 뒤에서
뒤에서 탄력을 받고 던지는 거거든요. 바꾸네요. 원아웃의 주자 2루 3대1이 됐고 고민수 선수죠? 네, 고등학교 한 팀에 좋은 투수가 한 명 정도 보유한 그런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떤 평준화가 된 그렇습니다. 느낌이고 투색 원볼에서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아웃. 잘루 1루와 2루 광주 동성의 밑밥을 원투할 때도 멀리 던지기 위해서 주걱으로 떠서 멀리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저는 밑밥을 제 뒤통수에서 끝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스로잉은. 그래야 공이 때려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밑밥 굳이 야구를 적용시킨다면 원투 밑밥을 할 때 멀리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밑밥을 여기서 때린다는 느낌. 뒤에서 때려야 적은 힘으로 유연하게 채찍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볼 던지듯이 밑밥을 뜨고 가볍게 들어서 코킹이라고 하는데요. 야구할 때 코킹을 만들어서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때리고 끝내는 거죠. 그러면 밑밥이 알아서 정확하게 멀리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밑밥 던지는 게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은 야구할 때 다시 말씀드려 야구는 여기 공을 이렇게 끌고 와서 던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코킹을 사용해서 때리고 팔이 오는 거기 때문에 밑밥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 뒤에서 밑밥을 뜨고 이 뒤에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정확한 탄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꼭 말씀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유아무개님께서 겨울에 대장부가 레깅스 입고 낚시합니까? Y라는 교. 잘 보고 있습니다. 입고 계신 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세상 모든 기분 좋아지는 분께서 다 좋은데 바지 좀 세상 모든 기분 좋아지는 이라고 하는 닉네임과 다 좋은데 바지 좀 이거는 상반되네요 느낌이. 바지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스쿠버 다이빙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이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신축성도 있고 보온도 잘 되고 젖어도 상관없는 이 네오프렌 옷을 강사하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낚시하면서 이 네오프렌 바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장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레깅스 아니고요. 네오프렌 잠수복입니다. 잠수복. 그 안에 공기층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한들 부력이 있고요. 그리고 긁히는 것들 가드가 훨씬 잘 되고요. 그리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보온도 잘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제 바지가 낚시할 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엉덩이랑 하체가 빵빵하니까 레깅스처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레깅스 아니고 3mm짜리 네오프렌 웨스트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낚시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저의 낚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니님께서 궁금한 게 있는데 5에서 8m 내외 5에서 8m는 저는 좋은 수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5m, 8m 내외 동네 방파제에서만 낚시를 하는데 주로 제로찌를 쓰시는데 제가 사용하는 채비처럼 2제로, 3제로가 가능할지 적용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이 댓글 때문에 사실 제가 댓글 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심이 깊지 않은데 2제로, 3제로찌가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2제로, 3제로찌를 90% 이상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찌는 저에게 이 뱅에돔을 찾아가는 탐색기거든요. 제로든 2제로든 3제로든 내 바늘에 달린 크리를 뱅에돔한테 가져다주는 이 탐색기들이기 때문에 걔를 띄우든 낮추든 바닥으로 긁든 상관없이 그렇게 뱅에돔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기 위해서 찌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대개 뱅에돔은 띄울 낚시니까요. 제로찌를 띄워놓고 목줄이 이렇게 캐스팅돼서 천천히 상층부터 크릴이 내려갈 때 밑에 있는 뱅에돔들이 이렇게 와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찌의 사용이 맞겠지만 저는 만약에 너울이 있거나 파도가 불고 막 조류가 너무 세다 그러면 제로찌 띄워놓으면 가뜩이나 위에 떠있는데 너울이랑 조류가 세면 목줄이 이렇게 떠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서 3제로로 빨리 가라앉혀서 여기서 좀 떠다니게 수심보다 가라앉은 3제로찌를 더 내려가면 밑걸림이 생기니까 낚싯대를 들어주면서 이 수심층 제가 전에 얘기한 호버링 그 중층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할 때 굉장히 바쁘거든요. 낚싯대를 들고 있는 경우도 많고 카운팅해서 거기다 띄워놓는 경우도 많고 활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5m든 그래도 2제로를 사용하고 밑걸림이 생기더라도 저는 그렇게 사용하는 편이고요. 팁! 그렇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밑걸림으로 찌를 정말 많이 잃어버렸었거든요. 수심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밑을 좀 노리고 싶다 그럴 때는 분홍색 하야테 굴의 4-5바늘 속수굴레라고 하는데요. 이 하야테 굴의 4-5바늘 이 분홍색 아주 작은 바늘인데요. 얘가 고기가 걸렸을 때는 안 펴지는데 밑걸림에서는 살짝 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걸림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땐 하야테굴의 4, 5바늘이나 4, 5바늘을 많이 사용합니다. 2제로, 3제로찌를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아직 저는 띄울 낚시보다는 띄울 낚시가 저에게 좀 어렵거든요. 제로찌로 띄워놓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2제로나 3제로찌로 가라앉혀서 제가 낚싯대를 들어서 중층, 중하층 혹은 중상층을 유지하는 낚시가 저는 쉽고요. 5m밖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줄을 감아가면서 이렇게 중층에 이렇게 하여튼 그 수심층을 맞추려고 하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혹시 부족하지만 답이 되었으려나 모르겠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고기가 떴거나 뭐 너울이나 바람이 없을 땐 제로찌 캐스팅해서 목줄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뱅에돔을 노리는 게 맞겠죠. 그러나 뭐 조류가 세거나 바람이 불고 너울이 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3제로까지 사용해서 내려서 낚싯대를 들어서 중층에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낚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일님3880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겨울 뱅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 뱅에돔들이 산란을 하고 4월, 5월 동안 회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고기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께서 30cm 이하 체장은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겨울 산란 후 회복기가 필요 없고 성장을 위해 먹이 활동이 활발한 체장이라 아직 고기가 나온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산란을 하고 회복기를 거쳐 수온이 17도 정도 올라 주된 개체군인 35 이상 급이 주로 잡힐 때 고기가 나온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나 맞는 말이다. 왜냐면 제가 이 영상에 30cm가 안 되는 것들을 20마리인가 잡았던 그 영상인데요. 이제 고기가 시작될런가요?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이분께서 30 이하는 회복기 없이 언제든지 고기를 잘 물어준다. 35 이상 사자들은 아직 좀 이른 것 같다. 왜냐면 걔네는 산란하고 회복기가 필요한 애들이고 제가 낚아냈던 그 고기들은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회복기가 없으니까 아직 고기가 나온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저를 또 하나 배우게 했습니다. 이 유튜브의 선순환 이분이 얘기해 주신 걸로 제가 깨달았어요. 아직 지금 고기가 안 나오는 게 많구나. 고기들이 마리수로 낚이는 거는 즉 진짜 산란을 하고 산란 회복기를 거쳐 시즌이 시작되는 거는 그 사이즈들이구나. 걔네들이 진짜 산란을 하고 시작되는 거구나. 그 기준이 17도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댓글이 저에겐 깨달음을 줬던 그런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림 3880님. 물론 정답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펠 아이 럭피싱 님께서 제 연습 영상에 초보 때보다 지금 더 연습 낚시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꾼이 있었네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저도 아직 연습하는 게 즐겁습니다. 낚시 연습. 똘스타님께서 정말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연습 영상에 연습하는 시간 중요하죠. 실전에 가서는 욕심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왼손 파지에서 오른손 파지로 바꾸고 솔 체질이 낯설어서 사무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부4468님께서 너무나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왼손 낚싯대 잡고 오른손 일 감는 거 10년 하다가 오른손에 왼손 감는 걸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도 왼손으로 잡다가 오른손으로 바꿨는데요. 일단 왼손 파지 이야기는 뭐 답이 있다 없다. 글쎄요. 답은 본인이 편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이 오른손이 맞다 왼손이 맞다는 없는 것 같고요. 필요성에 있어서 그게 맞으면 그게 답이지 않을까요? 저는 왼손으로 쓰다가 오른손으로 바꿨는데요. 신체적인 뭐 장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꿨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낚시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 가지 낚시 도구로 물고기를 낚는 일, 손낚시, 끌낚시, 흘림낚시, 줄낚시 따위가 있다. 도구로 물고기를 잡는 일입니다. 근데 도구로 잡을 때 돌멩이를 던져서 잡을 수도 있고요. 그물로 잡을 수도 있고 끌 낚시도 있고 찌 흘림 낚시가 있고요. 뭐 원투 낚시가 있고요. 어쨌든 도구로 고기를 잡는 일이 낚시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사용해서 고기를 끌어내는 그 행위 자체에 답이 있을까요? 그냥 어떤 도구로든 사용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손 릴링, 왼손 릴링은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사용하다가 오른손으로 바꾼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 낚싯대를 사고 그냥 다 이렇게 쓰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오른손 릴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낚시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찌 고정 낚시가 아니라 찌 흘림 낚시잖아요.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줄에 찌를 달아서 조류를 태워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류와 밑밥을 태워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행위잖아요. 즉 찌 흘림 낚시. 물론 찌 고정 낚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저는 기본적으로 찌 흘림 낚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일이라고 하는 거를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뭐 이렇게 잡든 저렇게 잡든 줄을 계속 풀어내죠. 왜? 흘려야 되니까요. 조류에 고기가 있다고 조류를 태우는 거는 찌낚시의 기본이니까요. 이렇게 오픈 베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찌를 흘립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불편해졌냐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다가 뱅에돔은 원줄을 치고 나가는 입질이 많거든요. 저같이 잠길 2제로나 3제로 찌를 사용할 때는 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줄로 입질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고기가 쭉 끌고 가서 훅셋을 딱 하면 이 줄이 쭉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풀려나는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다 보니까 우리가 릴은 시계 방향으로 감기고 줄은 반시계 방향으로 풀리는데요. 쭉 가져갈 때 이렇게 후킹을 딱 하면 줄이 바깥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중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후킹 하자마자 빨리 닫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저는 왼손으로 낚시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흘림 낚시를 하다가 뱅에돔이 쭉 가져갈 때 이렇게 반 열려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딱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고 입질 왔다 딱 하고 딱 닫았는데 여기서 딱 걸려요. 하고 쭉 풀려나가다가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훅셋을 딱 했을 때 줄이 딱 걸려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낚싯대에 텐션을 걸고 그 다음 닫고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줄이 풀리다 보니까 중지로 딱 잡았을 때 줄이 여기 안 걸리고 힘이 안 되니까 쭉 가져가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의 왼손 파지 했을 때 방법입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낚싯대를 바꿀 만큼의 저의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 왼손으로 할 때도 고기 잘 잡았고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몇 번의 큰 저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왼손으로 제가 릴링을 하다 보니까 훅셋을 하고 빨리 닿는 버릇이 생겼어요. 왜냐면 줄은 쭉 풀려나가는데 손가락으로 줄을 못 잡으니까 얘를 베일을 빨리 닫아야 되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바꾼 이유는 뭐냐면 쭉 풀려나가서 거의 닫아버렸어요. 바로.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뱅에돔만 잡을 때는 문제 없는데 가끔씩 부실이라든지 큰 게 걸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후킹을 하자마자 닫아버리고 릴링하면 만약에 큰 고기면 낚싯대가 쭉 딸려가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터트린 적이 있어요. 2번 정도? 아주 큰 놈. 제가 역대급으로 입질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후킹 하다마다 딱 닫았는데 쭉 풀려가지고 팡 터지고 3초도 안 걸리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도 못 세우고 낚싯줄을 터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훅셋하고 바로 닫고 하는데 갑자기 쭉 팡! 뭐지 이거? 너무 컸다. 너무 크네. 하고 또 낚시하고. 근데 그러다가 일본의 어떤 프로님 영상이었는데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어떤 프로였는데 오픈베일을 하다가 훅셋을 하고 베일을 안 닫고 줄이 쭉 큰 고기가 풀려나가는데 너무나 여유롭게 이 중지로 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생각도 못 하다가 뭐지? 훅셋을 하고 중지를 컨트롤하면서 큰 고기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다 해가지고 제가 오른손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오른손으로 바꿔보고 몇 번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찌 흘림 낚시이기 때문에 찌를 흘리고 있다가 줄이 쭉 풀려나가고 훅셋을 했을 때 줄이 반시계 방향으로 나가니까 제 안쪽 이 손가락 안쪽에 딱 걸려서 손가락으로 원줄이 풀려나가는 게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의 신세계가 시작됐습니다. 왼손 낚싯대를 들다가 오른손 낚싯대로 들고 가장 바뀐 점이 초반에 터트리는 고기가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낚싯대도 못 세우고 빵 터지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 오픈베일을 하고 드랙을 주고 있다가 쭉 가져나가니까 훅셋을 딱 하고 손가락으로 줄을 건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고 여유있게 베일, 릴링이 되니까 제 낚시가 너무 여유로워지고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을 때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물론 처음에 바꿨을 때 바보 같았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몸으로 하는 거니까 연습을 계속해서 금방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왼손 낚싯대는 훅셋하고 바로 받고 빵 터지고 이랬던 경험이 오른손
낚싯대로 하니까 훅셋을 하고 줄을 잡아가면서 부실이든 뭐든 초반에 터트리지 않고 쭉 잡아가다가 여유있게 베일을 닫고 릴링하기 시작하면서 제 낚시 인생 3년 중에 1년 반을 왼손으로 낚시하다가 이제 오른손으로 낚시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없다. 답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나카 다카시 매년 개최하는 다이와 뱅에돔 낚시 대회 8회 우승입니다. 8회. 8번. 8년을 우승했어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 왼손 릴링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고수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하고 빵 터트리는 거를 왼손 낚싯대를 잡아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왼손 낚싯대로 다이와 낚시대회 8번을 우승할 수 있고요. 오른손 낚싯대로 우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에 내가 뱅에돔 낚시를 하는 이유, 본질이 내가 낚시를 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한 마리라도 잡고 싶고 이왕이면 안 터뜨리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답이 나온 게 오른손으로 바꿨던 거고요. 나는 왼손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없이 여유롭게 낚시한다. 그분한테는 왼손 낚싯대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하고 닫고 막 줄 풀려나가고 빵 터지던 게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바꾸고 이 줄을 나가는 거를 베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 중지로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낚시가 훨씬 여유로워지고 재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에 의해서 바꾼 거지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진짜 유명한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싶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양손을 다 쓰고 싶다 하더라도 왼손 낚싯대로 다이와 뱅에돔 낚시대회 8번을 우승할 수 있으니까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왼손에서 오른손 파지법으로 바꿨다는 댓글을 많이 읽고 나도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왼손 오른손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낚시는 도구를 사용해서 고기를 낚는 행위가 낚시입니다. 근데 왼손으로 낚시를 하든 오른손 낚시를 하든 고기를 잡는 행위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그게 최고 아닐까요? 저는 효율적으로 왼손으로는 못 낚던 고기들을 오른손으로 여유있게 하면서 낚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바꿨어요. 정확한 디테일한 이유는 줄이 풀려나가는 방향이 반시계이기 때문에 이 왼손으로 바깥쪽으로 줄을 거는 것보다 오른손으로 안으로 거는 게 고기 컨트롤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저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요시서 본섬 정보들 좋네요.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제주도에서 마라도에서 주로 낚시를 하시는 유튜버이시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저는 좀 파워풀한 좀 시원시원한 낚시를 좋아하고 요시서 이 어나더 TV 서상민 어나더 TV라는 이 채널 분이신데요. 아주 부드럽고 꽤 유연하게 낚시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낚시를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너무나 사실 이 댓글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 원래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해주셨다고 해야 될까?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저는 운동 우수시라고 올렸지만 진짜 모든 거를 다 잘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꼬부기님 너무나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영상에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낚시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언젠가 토너먼트 대회에서 이름을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이 오네요. 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살짝 꿈틀대고 피려고 했었던 저의 승부욕을 자극시켜 주셨습니다. 뱅에돔 낚시를 하다 보니 이게 왜 뱅에돔 낚시는 토너먼트의 대회가 있고 이 토너먼트성을 뛸 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이제는 알게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똑같은 뱅에돔 낚시도 나는 그냥 그날 가서 즐기면서 자연 보고 그날 잡아온 고기 회로 먹으면서 하는 게 좋아 라는 분이 계실 거고 반대로 뭔가 승부처럼 스포츠처럼 좀 열정적으로 재밌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이쪽 부류입니다. 이왕이면 뱅에돔 낚시 더 잘하고 싶고요. 경쟁한다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운동선수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대단한 토너먼터들 우승하는 사람들과 한번 진짜 가슴 떨리면서 한번 붙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이 토너먼트 대회를 하나하나씩 나가고 싶습니다. 깨져도 보고 그 가슴 떨리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막 떨리고 막 손 떨리는 상황을 너무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한번 나갔었는데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나갔었습니다.
재밌게 낚시를 하긴 했지만 그 긴장감과 저는 가슴 떨림이 너무 좋거든요. 저의 아드레날린을 약간 폭발시킨다고 할까. 토너먼트 대회가 있다면 나가보고 싶고 정말 수많은 고수님들을 맞닥뜨리면서 그 떨림과 그 설렘을 느끼고 싶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우승을 하신 분이 제주도에 NS 필드 테스터 중에 원송조 프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제주도나 뭐 울릉도에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분이랑 붙으면 저는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전투력이 빡 올라서 토너먼트라고 하는 승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깨져도 보고 싶고 이긴다면 내가 왜 이겼을까? 깨졌으면 내가 왜 깨졌을까? 그 연구하는 것도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강자들을 만나면서 이 뱅에돔 낚시를 하는 게 저에겐 즐거움이고요. 이 댓글이 저의 낚시 뱅에돔 그 토너먼트 대회라고 하는 그 유전자를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토너먼트성 낚시와 토너먼트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오님께서 제주 낚시 유튜버 중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운동 영상에 코치님은 운동할 때도 행복해 보이지만 낚시할 때도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운동할 때도 행복해 보이지만 낚시할 때도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 5가지가 행복 요소거든요. 이 5가지를 하루에 다 했을 때 그날 하루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저를 타이트하고 좀 규율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돈 혹은 일, 돈을 버는 행위. 두 번째가 식단, 좀 철저한 식단. 세 번째가 책, 그리고 네 번째가 운동, 다섯 번째가 낚시인데요. 디테일하게 계속 수익을 만들고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수익을 버는 행위, 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식단. 카니보어라고 해서 저탄고지나 카니보어 같은 탄수화물을 덜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더 섭취해서 제 몸이 좀 활력 있고 뇌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식단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 세 번째는 책. 제가 1년에 100권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최고 기록이 78권이었습니다. 재작년인가 1년에 78권을 읽은 게 제일 최고였는데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로 읽는 건 성공학, 자기계발, 그리고 심리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낚시입니다. 제 인생의 5가지 행복들을 지금 제주도에서 나름 규율 있게 하고 있고, 늦은 시간까지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낚시를 늦은 시간까지 하면 이 4가지가 하루에 다 안 되더라고요. 그 낚시하는 날은 이 4가지 하고 낚시까지 하면 이 5가지를 다 해낸 날이니까 너무나 완벽한 하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낚시를 너무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해버리면 나머지 4가지를 그날 못 해가지고, 그래서 해창 낚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4시간 딱 하고 나머지 것들을 하루를 딱 채우면 제가 그 하루를 딱 컴플리트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운동할 때도 행복해 보이지만 낚시할 때도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맞습니다.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하는 날이니까요. 레고킹님께서 낚시하는 거 재밌고 도움이 되네요. 아들이 초보 아빠와 가끔 나가는데 포기할 때도 있는데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뱅에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팁이나 포인트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뱅에돔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고요. 저는 어디든지 뱅에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면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고기를 못 잡은 건 내가 얘네들을 찾지 못했구나, 어느 여 사이에 숨어있는 걔네들을 끄집어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는 편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첫 토너먼트 대회 나간 게 작년 여름에 제주시 김영 해수욕장인가? 그 옆에서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 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그 김영 해수욕장 해변 끝에 갯바위였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쭉 갯바위가 시작되는데 이 해변 옆에 갯바위였거든요. 저희 팀이 포인트에 딱 섰는데 밑이 하얘요.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모래바닥.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보이고 저 멀리 여가 하나, 조그만 게 검은색 여가 보이는데 그 옆은 옥색 바다. 밑이 하얗면 바다가 옥색으로 보이는 거 아시죠? 모래에 여 하나 꺼무티틱한 것 한 30m에 하나 있고, 제 포인트가 거기였거든요. 그 토너먼트라고 하는 첫 낚시 대회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룰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일본 유튜버만 봤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25cm 이상 한 10마리 잡으면 되겠지? 저는 제주도 낚시 대회가 비권 잡는 대회인지도 몰랐습니다. 금지체장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저는 뱅에돔 낚시 대회는 무조건 25 이상 마리수 무게 대결인 줄 알고, 어쨌든 거기 가서 딱 섰는데 검은색 여 보이고 나머지는 다 옥색 바다였는데요. 몰디브 같은, 와, 이런 곳에 뱅에돔이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시간은 없고 비는 오고 빨리 하자 하고 했는데, 결론은 그날 7마리의 뱅에돔을 잡았고요. 가장 큰 게 36cm였습니다. 36cm의 비건과 7마리의 뱅에돔.
잡았고 그날 대회에서 1등한 분이 39cm였어요. 그 사진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옥색 바다에 검은색 여 하나 옆을 노려서 잡아낸 성과거든요. 그날 제가 돌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아, 제주도에 뱅에돔이 없는 곳은 없구나. 이 옥색 바다에서도 뱅에돔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날 이후로는 아, 고기 없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고요. 아, 오늘 내가 고기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단지 제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 그리고 낚시하는 일정 알게 되면 아들 데리러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네, 동출 같은 거 이벤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읽기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피렌체 3076님께서 새해 영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 근데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인 거 아시죠? 얼른 올리세요.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건강보다 영상 빨리 올리라고 하는 말이 유튜버라고 하는 이 영상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기분 좋은 말입니다. 건강 신경 쓰지 말고 영상부터 올려라.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아마 저는 제가 알아서 건강을 잘 지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알아서 건강 잘 지키니까 영상 빨리 올려라고 해주시는데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뭐 낚시점이나 낚시터를 이렇게 가면 구독자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항상 해주는 말씀이 영상 언제 올리냐? 아, 영상 보고 싶다. 나 다 봤다. 최근에도 전에 거 돌려보고 있는데 영상 좀 올려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막 올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나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낚시 시간 되면 정말 열심히 더 공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영상부터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4자 뱅에돔 챌린지 에피소드가 8개가 올라갔는데 800명이 넘었거든요. 아마 에피소드 10개가 되면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 1000명대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에 관한 거는 그 구독자 1000명이 될 때쯤 다시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냥 저는 저의 색깔대로 제가 운동하는 거, 낚시하는 거, 또 배워가면서 업데이트된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저의 리듬, 저의 바이브대로 낚시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마지막으로 다들 낚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뱅에돔 낚시, 찌낚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저의 행복 요소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하루를 채워주는 낚시이고 사실 찌낚시 귀찮습니다. 밑밥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장비 준비하고 낚시하고 들고 다녀야 되고요. 저는 몇 분씩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근데 저는 걷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갔다 와서 또 정리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막 다음날 일도 가야 되는데 막 밤새고 근데 저는 너무나 즐겁습니다. 뱅에돔 낚시의 매력을 느껴버렸고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저는 나름 스피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을 말로 표현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낚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영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또 새롭게 뱅에돔 낚시를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뱅에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앞으로 그냥 저의 바이브대로 똑같이 저의 느낌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읽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낚시 영상으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4자 뱅에돔 챌린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